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벌써 월말이네요. 월말이면 가락시장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한 달 사이에 가성비가 떡락한 컴퓨터 부품을 알려드립니다. 가락시장 8호로 시작하도록 하죠. 가격정보 데이터는 가격비교 사이트 에누리에서 제공받았습니다. 가락시장을 하다보면 가끔 누가 가성비 떨어진 제품을 알고 싶냐 이렇게 물으시던데, 가성비 업된 제품은 바로 이어서 비보해몽 주머니에서 다루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가락시장은 한 달 동안의 전반적인 국내 PC시장 가격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은 악재가 워낙 많았는데요.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가락시장의 시작은 CPU죠. 8월도 라이젠부터 보시겠습니다. AMD 라이젠은 꾸준히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5800X가 정품 기준으로 4만원 정도 오른 것을 제외하면 범위어는 여전히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르누아르에서는 4350G 하나가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저번 달 대비 2만원 올랐네요. 세잔이 새로 출시해서 수입 물량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AMD는 다음 세대 제품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물량 변수만 없다면 이 가격 꾸준히 유지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인텔은 신제품 출시 직전이라 전반적으로 수입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5부터 i9까지 10세대 11세대 가리지 않고 가격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11세대 11400과 11400F가 둘 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저번 달에도 비싸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서 또 올랐네요. 11400과 11400F 둘 다 저번 달 대비 2만원 정도 가격이 상승해서 현재 26만원대입니다. 많이 비싸 보이는 가격입니다. 좀 보태면 5600X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i7 쪽도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10세대 1700K는 38만원에서 42만원으로 4만원이나 올랐습니다. 11세대 11700K도 42만원에서 44만원으로 2만원 올랐습니다. i9도 비슷합니다. 11세대 11900F가 46만원에서 50만원으로 4만원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인텔은 다음 세대에서 성능 향상폭이 상당해서 재고 조절을 위해서라도 수입 물량을 줄이는 것이 맞아서 이런 상태인 것 같네요. 그래도 많이 선택하는 5600X, 1400F가 안정적이라 상황이 그리 나쁘지는 않네요. 이제 메인보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메인보드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달은 아주 소폭 오름 추세입니다. 인텔용 메인보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US 프라임 Z590P 아이보라 유통이 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ASUS 터프 Z590 플러스 인텍앤 컴퍼니 유통이 역시 만원 올랐고, MSI Z590 토마호크 와이파이는 2만원 상승했네요. 기가바이트 역시 Z590에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피전-T 제이시전 유통이 4만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브랜드 불문하고 Z590 가성비 라인업에서 가격이 오른 상태입니다. B560은 가격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ASUS 터프 B560M 플러스 와이파이 인텍앤 컴퍼니 유통이 지난달 최저가 대비 2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13만원이 거의 특가 수준이고 원래 가격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네요. AMD용 보드는 그래도 오른 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X570 터프 프로 와이파이 아이보라 유통 제품이 2만원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X570 보드는 없고 B550으로 넘어가면 터프 플러스 풀사이즈 보드 대원 CTS 유통 제품이 이번 달 최저가 대비 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급격하게 가격이 오른 것 보니 아마 물량이 다 나가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트 컨셉으로 많이 가는 로그 스트릭스 B550A ST컴 유통도 비슷하게 이번 달 최저가 대비 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보드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유지 중이거나 소폭 올랐습니다. 저번 달까지 워낙 보드가 싸게 풀렸어서 이 정도 오른 것으로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램으로 넘어가 보시죠. 램은 최근에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얼마 전에 해외에서 램으로도 채굴이 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다행히 수익성이 없어서 시장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국제 램값은 떨어지고 있고, 당장 북미나 유럽 시장만 봐도 램이 점점 싸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텔 12세대가 나오면 램이 DDR5로 넘어가기 때문에 DDR4 끝물이라 제조사들이 재고를 좀 털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는 아직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오른 제품이 시금치 램에서는 없고, 튜닝램 보면 마이크론 크루셜 3600CL16 제품이 약 15,000원 정도 올랐네요. 삼성 B다이 튜닝램을 보면 올로와의 워워크 3200의 CL14 제품이 물량이 없습니다. 정가 17만원 선인데 현재 24만원까지 올랐네요. 수입만 원활하면 거의 정가에 팔던 제품이라 아예 물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SSD랑 하드로 넘어가 보시죠. SSD는 확실히 최근에 가격이 빠지고는 있습니다. 소폭이라도 대부분 싸진 상태고 앞으로도 싸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오른 거 한 개 찾았습니다. 삼성 970 에보 1테라 제품이 전달에 비해 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하드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비슷합니다만 치아코인 여파로 빠졌던 대용량 물량이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12테라 이상 제품이 여전히 재고가 없습니다. 시게이트 아이언울프 12테라 제품이 전달에 비해 만원 정도 올랐는데 물량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웬디 레드 12테라 제품은 더 심각합니다. 아예 씨가 말랐습니다. 물량이 단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그 외 많이 나가는 2테라에서 4테라 재고도 충분하고 가격도 괜찮아서 고용량을 고려 중이셨던 분들은 4테라 제품 여러 개를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케이스 시장은 최근 위기라 가격이 전반적으로 착합니다.
딱 하나 발견했네요. 마이크로닉스의 M80이 전달 대비 약 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가져올 제품이 없었습니다. 바로 파워 서플라이로 넘어가 보시죠. 파워에서도 마닉 제품이 가격이 조금 올랐네요. 클래식2 750W 골드 제품이 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물량이 좀 부족해서인지 갑자기 가격이 올랐네요. 슈플 SF750P 프로 골드 제품은 저번 달에 등록되었는데 일단은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8만원대에서 현재는 13만원대입니다. 아마도 물량이 아예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FSP 하이드로 G 프로 1000W 골드 풀 모듈러 제품은 한 달 사이에 2만원 정도 올랐네요. 나머지 제품들은 대부분 가격이 전달과 비슷합니다. 이제 쿨러 보시겠습니다. 공냉, 순냉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순냉은 엔젝트 SD 크라켄 X73 제품이 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공냉은 녹투와 NHD15 제품이 만원 올랐네요. 쿨러 시장도 가격이 유지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 보셔야 하는데요. 한숨부터 나오죠. 이전 영상에서도 업로드했으니 상황 자세히 알아보실 분들은 위에 카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레이븐코인과 LHR 채굴락 뚫린 것에 2단 콤보로 그래픽카드 가격이 1, 2주 만에 저세상으로 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입니다. 앞으로 코인 가격이 그대로면 또 더 오르는 것은 그냥 예견된 스토리죠. 게다가 최근에 중국 쪽에서 델타 변이로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생산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즉 물량 공급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입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재에 악재가 겹친 상태죠. 엔비디아부터 보면 일단 그나마 가격이 적게 오른 라인업이 RTX 3080입니다. 최저가 기준 저번 달과 동일합니다. 150에서 160만원대로 최저가는 유지 중이나 물량이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RTX 3080은 현재 채굴로 많이 선호받고 있지 않은 점도 있긴 해서 가격을 방어 중인 것 같네요. 반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RTX 3080 Ti는 가격이 올랐습니다. 3080 Ti가 레이븐 머신으로 불릴 정도로 채굴 메리트가 크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아직 채굴 쪽에서는 연구 중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은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저번 달은 170에서 18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번 달은 그래도 180만원 선에서 최저가를 방어 중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수입이 된 것이 3080 Ti 쪽이라 가격 물량 모두 아직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별로 안 오른 라인업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른 제품 보시겠습니다. 순서는 하위 라인업부터 보시겠습니다. RTX 3060 보시죠. 3060은 7월에는 60만원 후반부터 70만원대 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8월에는 10만원 올라서 70만원 후반부터 시작입니다. 그마저도 물량이 많지 않아서 대부분 8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도 다음 보실 라인업에 비하면 적게 올랐습니다. 다음은 RTX 3060 Ti입니다. 항상 채굴에 가장 민감한 라인업이죠. 채굴이 1티어이기 때문에 채굴로 인한 가격 변동이 가장 큽니다. 지난달은 70만원 후반에서 80만원대의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1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한 달 사이에 가장 많은 가격 상승 퍼센트입니다. 25% 이상 상승했고 금액으로도 20만원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한 상황이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RTX 3070입니다. 지난달은 90만원 후반대에서 대부분 100만원대에 있었는데 지금은 120만원 초반이 최저가네요. 이마저도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최근 70 라인업, 그러니까 70이랑 70 Ti가 거의 수입이 안 되고 있어서 물량이 부족한 것이 도드라집니다. 70 Ti는 지난달 100만원 후반에서 최저가가 나왔는데 현재는 130만원 후반대입니다. 70 Ti는 이번 달 초부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RTX 3090입니다. 애초에 LHR이 없는 라인업이기도 하죠. 지난달은 260만원이 최저가였는데 현재는 280만원대네요. 3090은 비싸서 채굴도 잘 안 할 텐데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는 LHR이 무의미해지니까 더 심하게 가격이 튀어 올랐습니다. 다음은 AMD 라데온 보시겠습니다. 일단 새로 출시한 6600XT입니다. 출시 가격부터 스펙타클하죠. 이제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벌써 가격이 저세상입니다. 70만원 후반부터 시작하네요. 애초에 메리트도 별로 없던 라인업이라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6600XT AMD 코리아 편 제작 중이니 그때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6700XT입니다. 지난달은 80만원 후반에서 시작했는데 이번 달은 100만원 후반이네요. 약 2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RX 6800 노말도 비슷합니다. 지난달 130만원 후반 선이었는데 이번 달은 170만원 정도네요. 그나마 적게 올랐다고 해야 하나요? 6800 노말은 몇 달 전부터 채굴장에 엄청 끌려가던 거라 다른 채굴장 옵션이 생기니 좀 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RX 6800 XT도 오른 폭이 비교적 적습니다. 지난달 140만원이었는데 이번 달은 160만원 정도네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그나마 이 가격대 그래픽카드에서 상승폭이 작습니다. RX 6900 XT는 거의 유일하게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둘 다 190만원대에서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워낙 물량이 없어서 의미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살만한 그래픽카드가 없습니다. 그나마 RTX 3080이나 3080 Ti 정도일 것 같네요. AMD는 애초에 채굴 막는 시도도 안 해서 사실상 광산행 그래픽카드가 된지 오래고 물량도 가격도 성능도 메리트가 현 시점에서 없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와 함께 가격이 같이 올라 버렸으니 말이죠.
해외 가격 오르는 것보다 국내 가격 오르는 것이 무진장 빠르네요. 아주 채굴만 된다 하면 환장해서 가격초 올리는 용팔이 새끼들 보면 진짜 당장 코인 떨어지길 바라는 수밖에 없네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